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원 내시경 교실 바른내시경 연구소 소장 이준행입니다. 내시경 의사의 근골격계 이상, 에르고노믹 프로블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시경 의사 중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한 리뷰에서 내시경이 내 몸을 이리 망가뜨릴 줄 알았다면 내시경 의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리뷰에 나온 내시경 의사의 손인데요. joint swelling, contact dermatitis, skin exfoliation 등등이 보였고요. 또 다른 리뷰에서 ERCP 의사의 너클에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가 생겼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일전에 후배 군의관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는지요? 제가 요즘 내시경을 들다 보니 손목이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 리가먼트 인저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든 생각이 앞으로 내시경 못하게 되면 뭐 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른 자세 내시경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는 요즘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바른 자세 내시경이 무엇인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사진을 보여주셨고요. 뚜렷한 얼라 트리퀀트럴 리가먼트에 인조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대하고 간을 전공하는 의사가 되어서 내시경은 아주 가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ESD 스페셜리스트의 망가진 어깨입니다. 숄더 페인이 있어서 MRI를 찍었는데요. 제가 MRI 소견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으나 판독 결과를 보면 놀라웠는데요. High grade articular side partial or small sized ful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돈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매우 조심조심 물리치료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어깨가 아파서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몸에 있는 여러 근육 중 안 생기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표시한 부분에 직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이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초기는 단순 통증이 반복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만성기가 되면은 기능 손실도 연결되고 이는 통증에 의한 육체적 고통, 가정 및 사회생활의 장애, 고용불안 및 해고 위험, 경제적 피해 및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내시경 의사가 근골격계 직업병을 가지게 되면 내시경을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시경 의사의 overuse 신드롬에 대한 연구인데요. 내시경 의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6개월 이상 근골격계 증상이 있다고 답한 분이 거의 절반이었고요. 그중 절반은 내시경 이외 휴식 시간에도 증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다른 캐나다의 연구에서도
67%에서 근골격계 문제가 한 가지 이상 있었고요. 그중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흔한 장소는 백페인, 넥페인, 핸드페인 순서였습니다. 사실 근골격계 문제를 예방하고 위험 인자를 교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국내에서 Procedure Related Musculoskeletal Problem 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근골격계 문제는 비교적 흔하지만 대부분 무시되거나 스스로 조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빈도가 궁금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종합병원 및 건진센터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는데요. 놀랍게도 대다수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곳 하나도 없다 라고 대답하신 분은 단지 11%에 불과하였고요. 여러 관절의 통증이 있었으며 가장 흔한 곳은 left finger 였습니다. 시술 중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내시경 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유해 요인을 잘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예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내시경뿐만 아니고 어떠한 직업에서도 에르고노믹 프로블럼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책과 같습니다. 유해 요인을 조사하고요. 유해도를 평가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경에서는 모니터,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 그리고 큰 근육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는 경부 등 근육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분은 트랜스네이잘 엔도스코피로 인후부 운동 기능을 살펴보는 장면인데 모니터가 왼쪽 옆에 놓여 있어 가지고 검사자가 머리를 심하게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검사를 반복하면 에르고노믹 프로블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취직한 한 동문께서 대상 내시경 자세를 매우 이상하게 하고 있더라 라고 연락을 주셔서 사진을 보내달라 하였더니 그 병원의 사진은 아니고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러한 자세로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니터가 환자의 배 앞에 놓여 있는 게 좋은 자세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환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허리를 틀어야 하고 고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허리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모니터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적인 모니터의 위치는 정면입니다. 서비칼 라이트 로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부위에, 즉 환자의 머리에 내시경을 놓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검사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시술자의 목에 큰 부담을 줍니다. 환자의 배 앞에 모니터를 놓고 검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니터의 높이와 침대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모니터의 높이는 모니터의 상단이 시술자의 눈 높이와 일치하여 모니터의 중간을 시술자가 약간 10도 정도 내려보는 각도로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시경 시술자마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의 높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습니다. 침대의 높이 또한 중요한데요. 항문이나 구강, 입이 시술자의 팔꿈치보다 약간 아래쪽에, 그래서 팔꿈치가 90도보다 조금 펴진 상태, 침대의 높이가 팔꿈치보다 10cm 정도 아래인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음 손목과 손가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병원에서 내시경 훈련을 받고 취직한 동문께서 그쪽 병원에서 다른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였더니 손목이 아팠다, 이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매일 내시경 할 때도 거의 아픈 적이 없었는데 여기 내시경 위치가 저랑 맞지 않는지 늘 허리와 목과 손이 아픕니다. K 선생님께 내시경 화면 위치를 바꾸자고 권해드린 상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요. 펠로우 트레이닝 받을 때는 올림푸스 내시경을 사용하다가 취직해서 펜탁스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시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올림푸스 내시경이나 펜탁스 내시경이나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내시경 때문에 에르고노믹 프로블럼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내시경의 위치나 모니터의 위치나 환자의 각도 등등을 잘 조절해 보도록 권했습니다. 내시경을 잡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핸들을 잡는 투 핑거 메소드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핸들을 잡는 쓰리 핑거 메소드가 있습니다. 투 핑거 메소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쓰리 핑거 메소드를 권하고 싶습니다. 손이 작은 한국인에게는 쓰리 핑거 메소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쓰리 핑거 메소드를 사용하면서 중간에 적당히 투 핑거 메소드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2013년도에 받은 애독자 편지인데요. 엔도투데이를 열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왼쪽 네 번째 손가락 PIP 조인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25년간 두 손가락 방법으로 내시경을 했더니 왼손이 아프다가 이제 손가락이 아파 내시경을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시경 잡는 법을 3 finger method로 바꾼 다음에 손이 거의 좋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뵈면 꼭 인사드릴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투 핑거 메소드는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약한 손가락으로 내시경을 잡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돼서요, 손가락이 아프고 팔목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쓰리 핑거로 잡으면 중지라는 튼튼한 손가락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쓰리 핑거 메소드로 배우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디쿠에르뱅티노시노바이티스가 있습니다. 이는 엄지손가락을 플렉션 시켜주는 근육, 그 인대의 손상인데요. 레프트 썸, 너클 쪽에 손상이 생기는 것으로서 내시경 의사의 손 프로블럼 중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업다운 노브 사용을 줄여야 되고요. 업다운 노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처음 배울 때 토크 로테이션을 잘 이용하는 술기를 익히는 게 좋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Left hand shaft grip, 다른 말로는 핑키 매뉴버, 즉 왼손 손가락으로 내시경을 잡아주면 업다운 노브를 오른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동화입니다. 원격 조절로 내시경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날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러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대장 내시경은
성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가 매우 아픈데요. 물리치료, 주사,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프록센을 먹었습니다. 손목은 리스트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좌측 엄지손가락은 토크 로테이션을 함으로써 큰 문제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느끼는 ESD 시술자로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카테터를 잡는 우측 엄지손가락입니다. 즉 가는 카테터를 엄지 검지로 잡고 넣고 뺏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척 아파서요. 카테터를 넣고 빼는 빈도를 줄이는 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저로서는요. BGU가 있고 EGC가 있는 환자에 ESD를 시행을 하였는데요. 국산 파인메딕스사에서 나오는 H-타입 ESD 나이프, 아산병원 김도훈 선생님께서 개발한 나이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타입 나이프, 김도훈 나이프, 여하튼 H타입 ESD 나이프로 시술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이프의 특징은 뾰족한 I타입 팁이 있고요. IT2 나이프와 비슷한 O타입 닙이 있어서 ESD를 시행할 때 IT2 나이프와 듀얼 나이프를 번갈아 삽입하지 않고 간단한 간호사의 조작으로서 두 가지 나이프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넣고 빼고 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가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또 다른 나이프는 펜탁스사의 스플래시 M 나이프입니다. 이 나이프는 끝이 메탈 플레이트가 있어 가지고요. 지혈 기능이 아주 우수한데요. 따라서 사소한 지혈은 지혈 전용 겸자를 사용하지 않고 ESD 나이프로 지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카테터를 넣었다 뺐다 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85%의 시술을 헤모스타틱 포셉 없이 스플래시 M 나이프만으로 시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니 매우 유용한 도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적절한 시술 건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새로운 카테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검사와 시술을 하게 되면 내시경 의사의 몸이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빠른 내시경보다 바른 내시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숄더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내시경 하는 의사의 팔 사용입니다. 전신 자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ESD를 시행할 때 초기에서는 이런 푼두스의 어려운 봉수에 대해서는 이런 묘한 자세로 시술을 하곤 하였습니다. 즉 내시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술기를 익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토크 로테이션 방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이러한 자세로 시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단 내시경에서도 이러한 자세는 무척 곤란합니다. 토크 로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왼쪽 손목으로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어깨의 움직임이 커서 숄더 페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기본 술기 훈련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배우는 전통적인 방법은 선배나 교수가 하는 것을 보고 그냥 해보는 것인데요. 정확한 술기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다 보니 손가락을 무리해서 사용한다거나 이상한 몸 자세를 사용함으로써 금방 여기저기가 아프게 됩니다. 새로운 교육 방법, 즉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으로부터 시작한 교육 방법을 써야만이 오래 해도 아프지 않게 되겠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토크 로테이션과 에르고노믹을 고려한 내시경 삽입술기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토크 로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시경 축을 오른손 비틀기나 오른손목 비틀기나 왼손 비틀기로 하지 않고 토크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위체 상부에서 내시경 부츠를 업 하면서 미루어 주면 이렇게 손가락의 사용이나
손목의 사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 않게 선 상태에서 3핑거 메소드와 2핑거 메소드를 교대로 사용하면서 내시경을 약간 눕혀서 토크 로테이션 방식으로 검사를 하면 오랫동안 검사 및 시술을 해도 통증이 적을 것입니다. 물론 운동도 필요합니다. 제 교수 연구실 구석에 있는 아령이고요. 이러한 밴드를 이용해서도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칭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손목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한데요. 플렉서 카피 라디알리스, 플렉서 카피 얼라릭스, 팔마리스 롱구스 텐던이 카팔 터널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이 부분을 자주 플렉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익스텐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거북목도 내시경 의사에서 흔한 증상입니다. 모니터를 낮게 하거나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거북목이 생기고요. 거북목은 어깨 통증의 중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늘 고개를 내밀지 않고 반듯하게 서서 작업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프리오퍼레이티브 웜업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전들의 이야기인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프리오퍼레이티브 웜업, 약간의 맨손 체조를 하고 나서 수술하였더니 모든 결과가 훨씬 좋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반 공장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기 전에는 함께 몸을 풀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내시경 의사들도 하루에 내시경을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모여서 근육 운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박효진 교수님께서 내시경실에서 직원들과 내시경 검사 전 맨손 체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내시경 의사를 위한 스트레칭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일과 시간 후 피트니스 룸에 가서 전문 강사를 모셔놓고 이렇게 피트니스 훈련을 해왔는데요. 저야 가끔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지만 우리 젊은 의사들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시간과 돈이 없어서 스트레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시경실에서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열심히 시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내시경실 피트니스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본 도구를 가져놓고 가끔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살찐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결론과 1장 결론이 있습니다. 먼저 3장 결론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내시경 검사 전날 술 마시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모니터의 위치, 높이, 방향이 중요하고요. 1시간 검사하면 10분 쉬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시경은 육체 노동입니다. 엔도스코피 is labor intensive. 따라서 엔도스코피스트는 항상 fit 해야 됩니다. 엔도스코피스트 should be fit.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아프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